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많은 지식, 주만지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떤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처방식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약을 타거나 하는 그건 아니고요. 특정 영양소 함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인이라는 미네랄을 굉장히 줄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이 배설되는 게 오줌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 콩팥 질환이 있어가지고 배설이 잘 안 돼서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을 줄이거나 인 흡착제까지 먹게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미네랄,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등을 좀 높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체중 조절 처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량을 적게 급여하게 되니까 거기 이제 필요한 영양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늘려줘야지만이 충분한 양의 영양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늘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처방식들은 특정 영양소를 늘리거나 줄여서 그 아이에 맞게끔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약을 타는 개념은 아니에요. 심장병은 크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경우죠. 그 다음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좀 움직여야지 증상이 나타나는, 기침하는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나눕니다.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나트륨을 좀 많이 제한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만 제한을 해줘도 됩니다. 가이드가 나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음식 100kcal당 50mg 이하의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장 청진을 했을 때 잡음이 들리는 애들 증상은 없는데 그런 애들은 100kcal 섭취 기준으로 하루에 80mg 이하의 나트륨을 이제 섭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트륨을 따로 줄 수는 없어요. 소금을 주는 거지. 소금 100g 안에는 40g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나머지 60g은 염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소금을 줄 때는 나트륨이 한 40%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계산을 하신다면. 생식을 만약에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신다면 내장을 안 섞어도 되죠. 내장을 주는 이유는 내장에 비교적 많은 그런 영양소를 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철이라든가 굴이라든가 미네랄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내장을 이제 주는 건데 내장을 통해서 다른 일반 식재료에 모자란 것들을 공급해 준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거죠. 내장을 못 주는 경우라면은 모자란 영양 성분을 채워줌으로써 주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 부족한 것들을 이것저것 먹음으로써 이거를 먹었을 때 부족한 것이 이걸 먹었을 때 채워지는 식으로 조금씩 채워 나가가지고 결핍증을 안 일으키게 하는 건데 개와 고양이는 하나만 먹이는 거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예민해지는 거죠. 에코 기준이 그래서 이제 되게 잘 되어 있는 기준인 건데 근데 이 에코 기준도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대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최소량에 가까워야 되는데 최소량이 한 3배, 4배를 주게 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최소량에 가깝게 주면은 너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영양 성분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 기준은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기준인 거고 그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에 추가적인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맹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싱이 있는 경우엔 다음 단요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성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내가 과도하게 먹는 거죠. 그 경우에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물을 주지 말면 안 됩니다. 물을 많이 먹는 거는 몸이 필요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많이 먹더라도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낮은 어떤 그런 음식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피부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와 관련된 그런 영양 성분들 오메가 지방이라든가 아연 같은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제공되게끔 좀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고 식이섬유가 좀 제공이 되면은 그 포만감을 폭식하지 않게끔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반습식은 습식이냐
반습식이냐 건식이냐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음식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요인은 영양소 균형, 그 안에 유해 성분이 없이 안전한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기호성도 좀 있어야 되고 변도 좋아야 되죠. 흡수율도 좀 높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음식을 평가하는 요소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건조 사료는 수분 함량이 한 25% 정도 되는 말랑말랑한 거죠. 수분 함량이 25%면은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글리세린을 섞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곰팡이가 안 쓰니까 반건조 형태로도 유통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 글리세린은 안전합니다. 개화고양이에서 이제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글리세린 말고 다른 걸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보습 성분이에요. 근데 그게 고양이한테는 용혈성 빈혈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간식에 글리세린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 안에 보습제로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강아지 반건조 사료는 고양이한테는 안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쁨을 제가 바로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음식을 평가하는 기준에 반건조 여부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실 때 간식으로 주신다면 그 안에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그게 사료든 간식이든 유해성 검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 추르를 균형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성분들을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호성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게 주식 형태로 여러 영양 성분들을 골고루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은 그거는 주식으로 이제 먹여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호성이 떨어지니까. 균형을 잡았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